지게차 운전기능사 기출문제 11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에 사용되는 습식 라이너의 단점입니다. 단점, 문제점이죠. 습식이란 말은요, 냉각수와 직접 접촉한다고 해서 습식 라이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냉각수에 직접 접촉하니까 더 효율적이에요. 냉각 효과는 좋다. 이건 장점이죠. 다만 이 냉각수가 크랭크실로 누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 단점이 되겠습니다. 1번 답 2번. 2번 디젤 기관. 디젤 기관은 압축 폭발 방식입니다. 압축 폭발 방식이기 때문에 압축되면서 스스로 폭발해야 되는데 만약 이 과정이 실패하는 것, 이것을 실화라 그럽니다. 미스파이어. 실화가 되면 그러면 추진력을 얻지 못하게 되죠. 따라서 기관 회전이 불량해집니다. 답은 4번. 3번 엔진 회전수. 엔진 회전수를 나타내는 RPM은 분당 엔진 회전수를 말합니다. 2번이 답입니다. 4번 디젤 기관에서 연료 계통의 공기 빼기 순서로 맞는 것. 자, 먼저 공급 펌프, 그리고 연료 여과기, 그리고 분사 펌프. 공급 펌프, 연료 여과기, 분사 펌프. 답 3번 되겠습니다. 5번 기관이 작동 중 라디에이터 캡 쪽으로 물이 상승하면서 연소가스가 누출될 때의 원인입니다. 자, 이 가스가 누출되는 원인은 뭐죠? 실린더 헤드에 균열이 생겼어요. 균열이 생기니까 압축 가스가 누출이 되고 압축 가스가 누출되면서 그리고 라디에이터 캡 쪽으로 물이 상승합니다. 물이 상승하게 되고 따라서 연소가스가 누출되게 된다. 따라서 실린더 헤드 균열이 원인입니다. 6번 윤활 방식 중 오일 펌프로 급유하는 방식은 압송식입니다. 압송식. 7번 라디에이터 캡의 스프링이 파손되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냉각수 비등점이 낮아집니다. 비등점이란 말은 액체가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비등점이라 그러는데, 자, 라디에이터 캡의 스프링이 파손되면 냉각수 비등점이 낮아집니다. 8번 기관 오일 압력이 상승하는 원인에 해당하는 것. 자, 기관 오일 압력이 상승하는 원인은 오일 점도가 높을 때입니다. 오일 점도가 높을 때. 그럼 나머지 볼까요? 오일 펌프가 마모되었다. 압력이 하강하죠. 윤활유가 너무 적어도 압력 하강입니다. 유압 조절 밸브 스프링이 약해도 압력이 하강하겠습니다. 9번 디젤 기관 장치 중에서 터보차저의 기능으로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급기라고 부르는 거 있죠. 실린더 내 공기를 압축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답은 1번. 10번 기관 실린더 벽에서 마멸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부위는 상사점 부분입니다. 상사란 말은 뭐냐면 윗상자에 죽을 사자입니다. 자, 윗사자에 죽을 사자, 점점자. 자, 점점자는 조금 복잡하죠. 이렇게 습니다. 그러면 이 상사점이란 말은 실린더 안의 피스톤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실린더 벽에서 마멸이 가장 크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11번 기관 연소실 방식에서 흡기 가열식 예열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직접 분사식입니다. 직접 분사식. 12번 디젤 기관의 출력을 저하시키는 직접적 원인이 아닌 것. 첫 번째, 실린더 내 압력이 낮을 때 직접적 원인 되죠. 그리고 연료 분사량이 적을 때도 출력 저하의 원인 됩니다. 노킹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점화 플러그 간격이 들리면 그러면요, 시동이 지연됩니다. 시동 지연 또는 운전 중 차량의 심한 떨림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적 원인 아닌 것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교류 발전기 특징이 아닌 것. 교류 발전기는 브러시의 수명이 깁니다. 그리고 전류 조정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전압 조정기죠. 전압 조정기만 있어요. 그 다음에 저속 회전 시 충전이 양호합니다. 그리고 경량이고 자, 가볍죠. 출력이 큽니다. 14번 방향 지시등의 한쪽 등 전멸이 빠르게 작동하고 있을 때 운전자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전구입니다. 답 1번. 15번 다음 회로에서 퓨즈에는 몇 암페어가 흐르느냐. 자, 그러면 6V, 이 6V는 전압이고요.
그리고 30W는 전력입니다. 그러면 전류는 전압분의 전력입니다. 전류는 전압분의 전력.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전류 한번 구해봅시다. 전압이 6V 그리고 전력은 30W. 그러면 전류는 자 6분의 30 하면 5A죠. 5A.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5A인데 자 이 전류는요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A가 되겠습니다. 16번 납산 축전지에 정류수를 자주 보충시켜야 한다면 그 원인입니다. 이것은 과충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17번 황산과 정류수를 이용하여 전해액을 만들 때 설명입니다. 황산을 정류수에 부어야 됩니다. 황산을 정류수에 부어야 한다. 17번의 답 1번입니다. 18번 지게차 기관의 기동용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동기는 직권식 전동기입니다. 지게차 기관의 기동용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동기는 직권식 전동기. 19번 굴삭기를 트레일러에 상차 위에 올린단 말이죠. 상차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가급적이면 경사대를 사용합니다. 경사대. 그리고 트레일러로 운반 시 작업 장치를 반드시 앞쪽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두면요 요동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뒤쪽입니다. 뒤쪽에 두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경사대는 10도에서 15도 정도 경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4번 붐을 이용하여 버킷으로 차재를 들어 올려 탑재하는 방법도 이용되지만 전복의 위험이 있어서 특히 주의를 요하는 방법입니다. 20번 지게차의 틸트 실린더의 역할. 틸트 실린더는 마스트 앞뒤 경사각 유지의 역할을 합니다. 틸트 실린더는 마스트 앞뒤 경사각 유지.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포크의 상하 유지는 리프트 실린더죠. 리프트 실린더의 역할입니다. 차체 수평 유지는 수평을 유지한다. 밸런스 잡아야 되죠. 밸런스 웨이트입니다. 밸런스 웨이트. 그리고 차체 좌우 회전은 이건 조향 장치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틸트 실린더 역할은 마스트 앞뒤 경사각 유지입니다. 21번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에서 주행 구동체인 장력 조정 방법은 아이들러를 전후진시켜서 조정합니다. 22번 무한궤도 기중계의 안전장치를 열간상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무한궤도 기중계의 안전장치, 붐전도 방지장치, 권상과중 방지장치, 경보장치가 있고요. 무한궤도 기중기는 속도가 느리죠. 과속 방지장치는 아닙니다. 23번 기계식 모터 그레이더 작업 동력 전달 부분에 설치된 전단핀 형식의 안전장치로 과부하를 제한하고 기계의 파손을 방지하는 것. 이거 시어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시어핀 이렇게 되겠죠. 24번 휠 구동식 건설기의 수동 변속기에서 클러치판 댐퍼 스프링. 자, 스프링이 하는 게 뭐죠? 이건 충격 흡수입니다. 그래서 클러치 접속 시 회전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 클러치판 댐퍼 스프링의 역할입니다. 25번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건설기계의 기어의 이중 물림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인터록 장치입니다. 26번 유압식 브레이크 장치에서 제동이 잘 풀리지 않는 원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스터 실린더의 리턴 구멍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답 4번. 27번 등록 이전 신고는 어느 경우에 합니까? 이것은 건설기계 등록지가 다른 시도로 변경되었을 때입니다. 답 1번. 28번. 자, 28번이 최근에 법이 개정됩니다. 개정되어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기간이 건설기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해서 과거에는 30일이었습니다. 30일인데 이것이 31일로 바뀝니다. 2020년 3월 3일 법이 개정됩니다. 2020년 3월 3일 법이 개정되어서 자, 지금은요 31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30일 이내 기간으로 하면 되어 있죠? 자, 법 개정된 거. 자, 그래서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법 시행규칙입니다.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29번. 자, 29번도 최근에 법이 개정되는데요.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건설기계 등록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을 때 허위신고했을 때 허위신고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기준 과거에는 10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10만원 아닙니다. 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돼 있죠.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0번.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 자, 앞차와의 안전거리라는 것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했을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말하겠습니다. 31번.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교차로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몇 미터 이상 지점으로부터 방향 지시등을 켜야 합니까? 이것은 30m입니다. 30m. 32번. 교통안전표지의 종류입니다. 30번 우리 예전에도 한번 풀어보지 않았나요?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는 자,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 총 5개입니다.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33번. 편도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굴삭기와 지게차의 주행차선은 4차로입니다. 답은 3번. 34번.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에 관한 설명 잘못된 것입니다.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자, 이 긴급자동차죠. 이러한 긴급자동차는 우선권과 특례 적용을 받지만 항시는 아닙니다. 항시가 아니고 이것은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자,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 용무 중, 자, 이때 우선 통행 특례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우선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경광등을 켜고 경운기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긴급 용무임을 표시할 때는 제한 속도 준수 및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의무, 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답은 1번. 항시라는 말이 틀렸죠. 35번. 중고건설기계를 매매업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 거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양도증명서 발급 및 검인. 자, 검사에서 인정해준다 이 말이죠. 이것은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36번.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 개조한다. 구조 변경 검사입니다. 답은 4번. 37번. 유압 실린더 중 피스톤의 양쪽입니다. 양쪽이 무슨 말일까요? 양쪽이니까 복동식입니다. 만약에 한쪽이라면요 단동식이 되겠죠. 그래서 양쪽의 압유를 교대로 공급하여 양방향의 운동을 유압으로 작동시키는 형식은 복동식이 되겠습니다. 38번. 유압 오일 내 기포, 거품이 형성되는 이유입니다. 자, 기포. 자, 기가 뭐죠? 이게 공기 기자입니다. 그죠? 공기 아닙니까? 공기. 자, 그러면 기포가 형성되는 이유는 공기가 혼입됐기 때문입니다. 답은 3번. 39번. 유압 회로에서 입구 압력을 가하여 유압 실린더 출구 설정 압력 유압으로 유지하는 밸브. 자, 이게 리듀싱 밸브라고도 하고 또는 시퀀스 밸브라고도 합니다. 답은 2번. 자, 먼저 릴리프 밸브는요. 자, 이것은 회로 내에서 설정 압력을 유지하는 거죠. 회로 내에서 설정 압력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언로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언로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펌프를 무브와 운전시키는 밸브입니다. 그리고 카운터 밸런스 밸브는 실린더 등에서 자중에 의한 자유 낙하를 방지하는 밸브, 카운터 밸런스 밸브. 따라서 유압 회로에서 입구 압력을 가하여 유압 실린더 출구 설정 압력 유압으로 유지하는 밸브는 리듀싱 밸브입니다. 40번. 유압 작동류의 구비 조건. 유압 작동류의 구비 조건은 윤활성, 비압축성, 적당한 유동성. 휘발성 아니죠? 휘발되면 이건 유압 작동류의 구비 조건이 아닙니다. 41번. 기어식 유압 펌프에서 소음이 나는 원인입니다. 소음이 나는 것은요, 흡입 라인에 막힘, 펌프의 베어링 마모, 오일의 과부족. 오히려 오일량이 많으면요, 소음이 나지 않습니다. 답은 2번. 42번. 유압 작동부에서 오일이 새고 있어요. 누유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곳은 실입니다. 실. 44번. 유압 회로 내에서 유압을 일정하게 조절하여 일의 켜기를 결정하는 밸브는 시퀀서 밸브, 언로드 밸브, 카운터 밸런스 밸브인데 서버 밸브는 아니죠. 서버 밸브는 아닙니다.
44번 정용량형 유압 펌프입니다. 정용량형. 자, 이것은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고, 자, 요 모양이죠. 정용량형 유압 펌프입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있으면 이것은 가변 용량형입니다. 가변 용량형 유압 펌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스페이드 모양, 이것은 필터죠. 필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에다가 M이라고 되어 있죠. M이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45번 호이스트형 유압호스 연결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유니언 조인트입니다. 답은 4번. 46번 유압모터의 일반적 특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에요. 유압모터의 일반적 특징은 넓은 범위의 무단 변속이 용이합니다. 자, 무단 변속이란 말은요, 연속적인 변속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단 변속 용이하다. 답은 3번. 47번 전기 화재 시에 가장 좋은 소화기는 이산화탄소 소화기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이것은요, 자, 우리 전기 화재를요, C급 화재라 그러죠. C급 화재. 이러한 C급 화재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포말 소화기는 이거는 A급 화재. 재가 발생하는 A급 화재는 포말 소화기, 그리고 C급 화재는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48번 안전관리상 옳지 못한 것입니다. 기름 묻은 걸레 정해진 용기에 보관한다. 1번 맞죠? 그리고 흡연 장소로 정해진 장소에서 흡연합니다. 그리고 쓰고 남은 기름을 하수구에 버리면 안 되죠. 4번 연소하기 쉬운 물질은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9번 올바른 보호구 선택 시 적합하지 않은 것. 사용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방법이 간편하고 손질이 쉬워야 됩니다. 그리고 잘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 근데 품질이 떨어져도 아니죠. 품질 떨어지면 안 됩니다. 50번 작업자에게 방진. 자, 방은 막을 방, 진은 분진이죠. 분진을 줄여서 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진이란 말은 분진이 많은 작업장에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겠죠. 51번 소화하기 힘든 정도로 화재가 진행된 현장에서 제일 먼저 취해야 될 조치사항입니다. 뭡니까? 사람의 생명이죠. 인명구조입니다. 52번 해머 작업 시 틀린 것. 자, 우리가 해머 작업할 때는 장갑을 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업에 알맞은 무게의 해머를 사용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힘차게 때리면 안 되겠죠. 처음에는 약하게 때립니다. 그리고 자루가 단단한 것을 사용해야 되겠죠. 답은 3번. 53번 복스렌치. 복스렌치는요, 오픈렌치보다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볼트 너트 주위를 완전히 감싸죠.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아요. 따라서 답은 4번. 54번 전기 용접 작업 시 용접기에 감전이 될 경우가 아닌가. 자, 감전은요, 물하고 관련돼요. 물. 자, 그리고 땀이 있다. 땀. 비가 있다. 비. 물땀비. 물땀비 감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치마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전되는 건 아니죠. 답은 4번. 55번 와이어 줄거리 작업에서 사용되는 용구를 점검해야 되는 안전조건 맞는 것입니다. 단위 용구의 시험 인양 하중이 아니고, 이거는요, 안전 작업 하중입니다. 안전 작업 하중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스크류 핀의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샤클의 나사부는 해체하면 안 되죠. 그리고 샤클 본체는 구부린다. 구부려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56번 작업자가 작업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될 사항입니다. 안전수칙 알아야 됩니다. 작업량 알아야 되죠. 기계기구의 사용법 알아야 됩니다. 경영관리, 이거는 관리자가 알아둬야 될 사항이죠. 관리자, 경영자, 관리자가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답은 4번. 57번 감전제의 요인 아닌 것입니다.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안전거리 이내 접근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련, 열화, 손상, 파손 등에서 누전된 전기기에 접촉해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작업 시 전련 장비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면 이건 제 요인이 아니잖아. 3번이 답이네요. 4번 전기기기 등의 외함과 대지간의 정전 용량에 의한 전압 발생 부분 접촉 시 이것도 감전제의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58번 22.9kV 배전 선로에 근접하여 굴삭기 등 건설기계로 작업 시 안전관리상 맞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요, 안전관리자 지시 없이 틀렸죠. 접촉되더라도 끊어지지 않으면 사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전력선이 활선이란 말은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선을 활선이라고 합니다. 전력선이 활선인지 확인 후 안전 조치된 상태에서 작업합니다. 그리고 4번 해당 시설 관리자는 입회하지 않아도 아니죠.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3번. 59번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 외면 반드시 표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이에요. 자, 가스 배관 외면에는 사용 가스명 표시해야 됩니다. 가스 흐름 방향 표시해야 되고 최고 사용 압력 표시해야 되는데 소유자명은 아닙니다. 답은 3번. 60번 최고 사용 압력이 중압 이상인 도시가스 매설 배관의 경우 보호포의 설치 위치는 보호판의 상부로부터 30cm죠. 30cm 이상인 곳입니다. 보호판의 상부로부터 30cm 이상인 곳.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